변호사님, 오늘은 생소하지만 보험금 분쟁에서 점점 자주 언급되는 질환, 바로 RC vs 가역성 뇌혈관 수축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병명조차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보통 두통이라고 하면 그냥 진통제 먹고 넘기잖아? 그런데 RCVS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말 그대로 뇌혈관이 갑자기 좁아졌다가 다시 풀리는 굉장히 특이한 병인데 증상도 강렬해. 벼락 맞은 것처럼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터진다고 해. 편두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건데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 진단명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보험사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하는 거지. 특히 진단서에 어떤 질병 코드가 기재되느냐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하겠지. I67.8처럼 뇌혈관 질환으로 인정되는 코드는 괜찮지만 G44.8이나 R51 같은 두통 관련 코드는 보험사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환자가 실제로 RCVS 진단을 받았어도 병원에서 그 진단 코드가 G44.8로 나가버리면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생겨버려. 그런데 환자가 그걸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병원은 함부로 코드를 바꿔주지를 않아. 진단받고 제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코드 하나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첫 단계는 우선 진단서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코드가 I67.8이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바로 병원의 영상검사 결과를 요청을 해야겠지. MRA나 CTA 같은 검사에서 염주 모양 혈관이 보이면 RCVS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럼 영상 자료도 확보해야겠네요. CD에 담아서 받고 판독 결과지까지 챙겨야겠어요. 맞아. 영상 자료랑 판독서 확보는 기본이고 가능하다면 담당 의사한테 RCVS 관련 진단 소견을 간단하게라도 받아두는 게 좋아. 보험금 청구 전에는 전문가 상담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 실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전에 30대 여성분이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가셨는데 병원에서는 MRA를 찍고 RCVS 진단을 내렸어. 진단서엔 I67.8로 잘 기재가 됐는데도 보험사는 이게 뇌출혈도 없고 마비도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어. 진단서에 명확히 뇌혈관 질환 코드가 있는데도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영상 자료랑 RCVS 관련 해외 논문이랑 뭐 유럽 진단 기준 다 종합해서 소견서를 만들어 제출했더니 결국 한 2달 정도 만에 지급 결정 났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RCVS가 아직 낯선 병이니까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겠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이번에는 40대 남성이 두통으로 병원을 갔다가 처음에는 G44.8 코드로 진단을 받았어. 보험사에 그걸로 청구를 했더니 당연히 지급이 거절이 됐지. 근데 MRA에서 혈관 수축 소견이 있었고 의사한테 설명을 해서 I67.8로 다시 재진단서를 받았지. 그걸로 다시 청구해서 지급받은 경우가 있었어. 진단 자체보다 코드와 영상 소견이 보험사 판단에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실이 그래. 병의 본질보다도 서류상 표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현실이야. 그래서 영상 검사를 꼭 하고 진단 코드 챙기는 게 핵심이야. 그럼 보험금 청구의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진단서에 기재된 코드가 I67.8처럼 명확한 뇌혈관 질환 코드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영상 검사 결과를 확보를 해야 되고, 특히 MRA나 뭐 CTA 소견이 굉장히 중요해. 그 세 번째는 청구 전에 그래도 전문가한테 서류를 미리 점검받아 보시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 요즘 보험사들이 의료자문 절차를 많이 이용하던데요. 자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보험사가 제3의 병원에 진단서나 뭐 검사 결과를 보내서 외부 의사한테 이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의견을 받아오는 절차야. 문제는 그 의견을 보험사가 확정처럼 받아들인다는 거. 자문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동의해야 하나요? 원칙상은 아니야. 자문은 환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 약관에 자문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동의한 걸로 보는 경우도 많지. 자문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대응해야겠네요. 맞아. 자문 들어가기 전에 영상 자료나 진단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전문가랑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이야. 자문 이후에는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혹시 자문을 거부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나요? 있지. 자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당했지만
뭐 법원에서는 자문은 보험금 지급의 필수 절차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서 결국 지급된 사건도 있었어. 근데 다만 소송까지 가면 시간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결국 보험금 분쟁에서 중요한 건 보험사가 아니라 가입자가 얼마나 준비했느냐겠네요. 정확해. 보험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거라는 기대는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진단서나 영상자료, 그리고 전문가 조언까지 미리 세팅을 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면 돼. 오늘 내용이 정말 알차고 현실적인 조언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두통이 평소랑 다르다면 그냥 넘기시지 말고 반드시 좀 영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는 진단서 코드나 뭐 영상 자료, 전문가 조언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대부분 보험금 분쟁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